50%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먼저 이제 인덱스라는 함수예요. 범위를 주어지고 행값, 그 범위에 몇 행, 그 다음에 열 값을 주어지면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추출해 주는 게 인덱스예요. 인덱스. 그 다음에 매치라는 함수는 서치하고 파인드 기억나시죠? 서치하고 파인드. 그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가 몇 번째 있어. 서치하고 파인드. 제가 이동호 멋쟁이의 호자가 몇 번째 있지 뭐 이런 걸 해서갖고 글자의 위치 잡아주는 거. 매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값이 몇 번째 쉘에 있어 하는 위치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찾으려는 값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찾을 범위를 지정해요. 그러니까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뽑는 거랑 비슷한 VLOOKUP, HLOOKUP 비슷한 작업이에요. 근데 얘는 찾으려는 값을 넣어주고 찾을 범위를 넣어주면 그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존재하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땅 하면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VLOOKUP, HLOOKUP하고 똑같아요. 1은 정확하게 일치. 0은 정확하게 일치. 1은 유사일치인데 어떤 값이라고 했어요? 오름차순되어 있을 때래. 즉 자기보다 작은 값을 찾아가요.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으로 찾아요. 그래서 보다 큰 값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쉘에 있어 하는 위치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매치예요.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예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오름차순. 자기보다 작은 값으로 찾아요. 그 다음에 방법 마이너스 1은 똑같이 유사일치예요. 근데 얘는 내림차순되어 있을 때 써요. 자기보다 큰 값으로 찾아요. 그 다음에 트런케이션은 값을 주어서 여기다가 자릿수를 줘요. 그러면 얘는 버림이라 해요. 버림.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내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라운드 다운은 생략이 없어요. 0일 때 꼭 써야 돼요. 근데 얘는 0일 때 생략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태생이 원래는 값만 들어가면 무조건 소수점을 자르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버전업 되면서 인수가 하나였다가 인수가 두 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치값은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면 인덱스 함수의 행값과 열값을 구할 때 사용해요. 행값과 열값을. 그 5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5번 문제. 그 통화명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통화명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자, 통화명이 AUG, 여기 지금 AUG라고 지정을 해놨죠. 얘가 여기서 몇 번째 칸에 있어요? 두 번째 칸에 있죠.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환율값에서 몇 번째 값을 뽑아야 돼요?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뽑는 거죠. 여기는 행이 5개고 열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행을 1, 2, 3, 4, 5 중에서 2행의 1열에 있는 값을 뽑아주세요. 그럼 915.52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덱스를 사용하면
인덱스를 사용하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 그걸 사용해서 범위를 주어지고 2행이야 1열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915.52라는 인덱스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게 요 2라는 거 대신에 통화명 중에서 몇 번째 있지?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매치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은 여기 있고요. 마법사 들어가서 찾을 범위를 여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문자잖아요. 그럼 뭘 쓰라고요?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를 써요? 0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2라는 값으로 바뀌면서 똑같이 91.52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에서 맨 뒤에 콤마 1이 빠졌죠. 생략 가능합니다. 여기에 1열, 1행을 지정할 때는 생략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엔터하면 얘가 환율이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인덱스에 의해서, 인덱스가 아니라 트런케이션에 의해서 소수점 자리를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내림해주세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0이 빠져 있어요.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걸어보면 값은 목록이야 해가지고 원본의 범위가 여기야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유효성 검사를 콤보 상자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JPY야 그럼 990. 그 다음에 CNY야 그럼 190. 이렇게 바뀌면서 찾는 작업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발점, 도착점 이렇게 출발역, 도착역 이렇게 찾는 게 있죠. 이게 인덱스 매치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표 예약할 때 청량리에서 출발해요, 양평에서 내려요. 그러면 인덱스 매치에 의해서 찾아서 가격이 얼마 뭐 이렇게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덱스 매치 함수입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로 자, 출신 지역이 여기 있어요. 이 중에서 서울의 학생이 몇 명인지 인원수를 구해달라요. 카운트 if, sum if, average if 중 우리는 뭘 써야 돼요? 카운트 if. COU 하시고 카운트 if.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 인수가 서울이라 해서 서울. 그리고 주소 C3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뒤에다가 엔드 따옴표 명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정리를 하면 매치에 의해서 행값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인덱스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뽑으시고 트런케이션에 의해서 소수점을 빼주시면 돼요. 자, 2번 문제도 풀었던 문제네요. 기억나시죠? 자, 2번 문제는 뭐예요? 도소가 소솔에 해당되는 합계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근데 도소가 소솔이 조건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해달라 그랬어요. 자,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도소의 소솔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최대값 빼기 최소값 D 미니멈 빼기 D 맥시멈 빼기 D 미니멈이잖아요. 많이 했던 작업이죠. 늘하시고 DM.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찾아서 뽑을 범위가 아니죠. 표
전체. 자, 계산할 열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어요. 자,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탭, 5탭. 조건 범위는 도서가 소설. 엔터하면 최대값이 나왔어요. 소설의 최대값. 그러면 똑같은 작업인데 함수 이름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빼기 하시고 뒤에다 붙이시고 함수 이름을 미니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 맥시멈 빼기 D 미니멈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오늘 그 V룩업하고 H룩업을 공부할 거예요. 자, 3번에 보면 이제 V룩업, 라운드하고 V룩업 있네요. 자, V룩업. 그 다음에 라운드업. 자, V룩업은 찾기 참조함수라 했어요. 찾기 참조함수. 첫 번째 인수는 찾으려는 값. 두 번째 인수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죠. 세 번째 인수는 그 절대주소 범위에서 뽑을 열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죠. 네 번째가 방법이죠. 그 방법형은 정확히 일치. 정확히 일치한다는 건 뭐예요? 똑같은 값을 찾아갈 거야. 방법 1은 유사일치. 자, 유사일치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똑같은 값이 있으면 걔를 찾아요. 똑같은 값이 있을 때 안 찾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값이 있으면 걔를 찾는데 없으면 유사일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요? 오름 차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보다 작은 값을 찾아간다. 그 다음에 V룩업, H룩업에 수직 찾기, 수평 찾기가 나왔을 때 수직 찾기 참조함수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열에서 찾아요. 그러면 이 첫 열에서 찾으니까 여기서 찾으려는 값이 뭐지? 하고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찾으려는 값을 확인하셔도 돼요. 라운드업은 뭐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죠. 값이 들어오고 자릿수가 들어가죠. 얘는 올림입니다. 0은 정수, 1은 한자리 표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대출 상품이 있어요. 대출 상품.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A14에서 A18에 대출 상품이 있고요. 이자율 표를 이용해서, 여기 표가 있어요. 이자율 표를 이용해서 이자를 계산하세요. 이자는 여기에 있는 이자율을 가져다가 대출 금액하고 곱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세요. 정수로 표시한다는 건 뭐예요? 소수점 자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뭐를 써요? 0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잖아요. 천열에서 찾아요. 근데 이 값들이 여기 그대로 다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찾으려는 값을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아요. 여기 천열에 있는 값들을 보면서 방법을 정하는데 문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방법을 써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V룩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넣으시고 V룩업 넣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첫 번째 대출 상품인 결혼 자금의 이자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찾으려는 값은 박혜경의 결혼 자금에 대한 이자를 찾는 거예요. 이 범위 다 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예요.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뭐라고요? 절대주소. 그래서 여기 F4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주시고 그 범위에서 몇 행에 있는 걸 뽑아요? 몇 열에 있는 걸 뽑아요? 2열에 있는 걸 뽑아요. 방법은 뭐가 돼요? 0. 자, 요거 구분 잘 하시라 그랬어요. 자, 결혼자금은 얼마예요? 2.5%예요. 그러니까 뽑으니까 0.025가 나와요. 그런데 화면에는 0이 나와요. 아, 세일선식이 회계에 소수점 자리가 없어서 그렇겠구나 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회계로 되어 있고요. 회계에 소수점 자리가 없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025가 표시 안 되고 0이 나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모업을 했어요. 대출 금액을 바로 곱해서 값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때 값이 안 나오면 이제 수식이 뭔가 잘못된 거죠. 자, 요렇게 나온 값을 뭐 하라고요? 소수점 이하를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올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넣은 다음에 가서 ROU 라운드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정수니까 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하고 내려가 보면 여기 7이 안 바뀌네. 그대로 돼 있죠. 그래서 소수점 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라운드 작업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라운드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문제는 V룩업, H룩업 유형이 아주 단순한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V룩업 해주시고 그 다음에 V룩업의 원금, 이자율을 구했으니까 원금을 곱해 주시고 그 원금 값의 소수점 이하를 자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요 V룩업, H룩업을 오늘 공부해요. 3교시부터.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첩 이프네요. 자, 중첩 이프 기록을 구해서 1이면 1등, 2이면 2등, 3이면 3등, 나머지는 공백을 하세요. 높은 수의 1등을 쓰세요. 그리고 여기서 뭐를 써요? if 함수와 rank 함수를 쓰라 했어요. 그래서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이 첫 번째 인수죠.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세 번째 인수가 방법이죠. 그 함수마다 방법의 의미가 틀려요. V룩업에서는 0, 1 정확하게 일치, 유사일치. 랭크 함수에서 방법 0은 큰 수의 1등이에요. 얘를 내림 차순 등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이에요. 얘를 오름 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래요. 기록 경기에서 가능합니다. 기록 경기. 주로 시간에 관련된 기록 경기에서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게 많죠. 즉 달리기를 해요. 그럼 1등이 가장 빨리 들어온 사람. 작은 값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 함수는 이렇게 랭크 함수에 의해서 이제 조건을 판단하죠. 그리고 그것이 참일 때 뭐할까? 거짓일 때 뭐할까? 이게 단순한 if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중첩 if가 나오면 거짓일 때 또 if 함수에 의해서 판단하는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즉 아닐 때 if 함수 넣어서 판단을 또 하시고 또 if 함수일 때 처리하시고 거짓일 때 또 판단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첩 if예요. 그러면 4번 문제에서는 높이뛰기 기록이에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적어드렸을 때 기록 경기는 방법을 1을 써요 그러는데 하나 더 적어드렸죠. 시간에 관련된 기록 경기예요. 얘는 장태 높이뛰기잖아요. 높이뛰기. 그럼 뭐예요? 큰 값이 1등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으면 기록이 가장 높은 것이 1등입니다. 그러면 유광영이라는 사람의 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기록들과 비교해서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자, 랭크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눈하시고 아래. 자, 랭크 EQ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책.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그러면 얘가 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6등이에요 하고 등수가 나오는 거예요. 큰 수의 1등으로.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0은. 정답엔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런 거는 엔터를 하신 다음에 채워보고 맨 마지막에 가서 더블 클릭해서 순위를 비교할 범위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if 함수 추가해요. true, false 아직 안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순위를 구했는데 그 값이 2예요 하고 는 2를 넣어서 true, false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true, false를 구하고 나서 이제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중첩 if 함수가 나오면 조건을 계속 똑같은 걸 변화시키면서 써야 돼. 그래서 컨트롤 C에 의해서 복사하시고. 자, 참일대가 뭐예요? 1등. 참일대가 1등이죠. 탭하시고. 자, 어디서 if 함수 추가하라고 했어요?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는 거죠. if가 안 보이면 목록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if를 불러내시면 요 마지막에 아니면일 때 다시 판단하는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컨트롤 V. 두 번째는 우리는 1등은 처리했어요. 2일 때 2등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2를 2로 바꾸시고 2등이라고 써주시고. 또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요번엔 뭐예요? 3이면 3등.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라 했어요. 내용을 채워주면 이렇게 1등, 2등, 3등이 나오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중첩 if 사용하는 순서 꼭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한 회차에 2번도 나온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먼저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하시고 if 함수를 바로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true, false가 나오는 걸 보고 추가하시고 참일 때 1등이라고 넣어주시고 거짓일 때 if 함수 추가해서 1등을 2를 2로 바꾸시고 2등이라고 넣어주시고 거짓일 때 다시 if 함수 추가하시고 2를 3으로 바꾸시고 3등이라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거짓일 때죠. 여기가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